회사원이 노인 청소부의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때 한 남자가 통화하며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남자의 발이 대걸레에 걸려 휘청거렸고 야, 눈 안 달렸어?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쏟아질 뻔했어요. 아, 뜨거. 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그는 남은 커피를 노인의 머리 위에 확 쏟아버렸습니다. 진짜 더러워. 청소부 주제. 명품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5장을 꺼내더니 이거면 너 한 달 월급 되지? 노인의 얼굴에 수표를 뿌렸어요. 세탁비하고 남은 건 병원비나 해. 재수 없게. 노인은 묵묵히 바닥에 수표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전 9시 회장실 출석. 회장실? 당연히 나 칭찬하려고 부르는 거지.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고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오전 7시 강성그룹 본사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곳에 허름한 남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강태윤, 강성그룹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로비는 금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명품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죠.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청소하는 강 회장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보더라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여직원이 급하게 걸어오더니 강 회장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아, 진짜. 짜증 섞인 한마디만 던지고는 그대로 사라졌죠.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딱 붙은 껌을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전화를 하며 회장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니, 진짜 청소부 할아버지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침부터 복도에 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에이슈. 강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정장을 빼입은 비서실장이 멀찌감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강 회장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죠. 이건 회장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꺼내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1일차, 그리고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 회장이 황급히 뛰어갔지만 안에 있던 직원이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재빨리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휴, 청소부 아저씨랑은 좀. 문이 닫혔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 8시 50분 강성그룹 본사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5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빼입은 최민성이 천천히 내렸죠. 선글라스를 벗으며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가 가득했답니다. 로비 입구에서 먼저 출근한 동기들이 민성을 발견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저기 민성이다. 또 외제차 타고 왔네. 와, 오늘 정장 진짜 비싸 보인다. 민성은 동기들을 발견하고는 비웃듯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아직도 지하철 출근해. 힘들지 않아? 동기들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민성은 그런 동기들을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죠. 그때 동기 남자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답니다. 민성아, 형이라고 부를게. 점심 한번 사주면 안 돼? 뭐? 내가 왜 너희 밥값을 내? 자기 밥값도 못 벌면서 회사는 왜 다녀? 민성은 그 말을 던지고는 유유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성이 한마디 더 던졌죠. 난 너희들이랑 달라. 내년이면 최연소 팀장이야. 명심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동기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답니다. 민성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같은 신입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해? 쟤 원래 그래. 첫날부터 우리 무시했잖아. 그냥 신경 끄자. 한편 사무실에 도착한 민성은 자기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명품 시계를 손목에서 빼내 책상 위에 툭 놓았어요. 주변 직원들이 그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보이자 민성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바로 그때 팀장이 복도를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민성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오, 민성 씨도 일찍 왔네. 좋아. 팀장이 지나가자 민성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바닥은 줄만 잘 서면 돼. 능력? 그건 나중 문제지. 민성은 핸드폰을 꺼내 동호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전송했죠. 오늘도 개돼지들이랑 출근해. 오전 10시 본사 2층 복도였어요. 복도 한쪽에서 강 회장이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최민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성은 한 손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른 손으론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제가 그건 처리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요? 당연히 완벽하게 끝냈죠.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민성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통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강 회장은 모퉁이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고 민성은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거야. 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하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성의 발이 강 회장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에 걸려버렸죠. 으앗! 민성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위험하게 기울었고 커피가 튀어나올 뻔했죠. 간신히 균형을 잡은 민성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성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아, 부장님. 제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민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야, 눈 안 달렸어? 사람이 걸어가는데 왜 거기 걸레를 놔두고 있어?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민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민성은 그런 회장의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분노가 더욱 치솟아 올랐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야? 민성은 손에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성이 고의로 컵을 기울이더니 남아있던 뜨거운 커피를 강 회장의 가슴팍에 확 쏟아버린 거예요. 아, 뜨거. 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내 손 데일 뻔했잖아. 뜨거운 커피가 회장의 작업복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민성을 더 화나게 만들었나 봐요. 진짜 더러워 죽겠네. 청소부 주제에 복도 한가운데 왜 서 있어? 어? 넌 옆으로 비켜서 있어야지. 왜 사람 다니는데 서 있냐고! 민성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죠. 가슴팍에 넓게 퍼진 갈색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자극했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젖은 손을 턱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혀를 찼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그 모습을 보며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민성이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돌렸죠. 뭐? 세탁비? 민성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하. 세탁비? 너 같은 놈이 내 옷 세탁비를 낸다고? 민성은 천천히 명품 지갑을 꺼내들었어요. 반짝이는 로고가 선명한 그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1장, 2장, 3장, 5장을 꺼내들었죠. 이거면 나 한 달 월급 되지. 그리고는 그 수표들을 회장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수표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이 나비처럼 회전하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회장의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가고 어깨를 스치고 결국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탁비하고 남은 건 병원비나 해. 재수없게. 민성은 마지막으로 회장을 향해 침을 탁 뱉고는 유유히 걸어갔어요. 복도에 고급 구두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죠. 회장은 움직이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수표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진 수표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주워 작업복 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넣었죠. 마지막 수표까지 주운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최민성 커피 폭행, 수표, 투척. 민성이 사라진 복도에는 강 회장만 홀로 남았어요. 작업복에 묻은 커피 얼룩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죠.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신입사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바로 이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장 앞에 멈춰 서자마자 얼른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뜨거우셨죠? 지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작업복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손길이 너무나 세심하고 부드러웠죠. 괜찮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회장이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주면서 눈시울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던 거예요. 회장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손수건 가지세요. 나중에 씻어서 주셔도 돼요. 아니면 안 주셔도 괜찮고요. 지은이 자신의 손수건을 회장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하얀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토끼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수건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죠. 그리고 지은의 순수한 눈빛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가식 없는 진심,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지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아까 민성이 던진 수표가 복도 구석에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것도 주워드릴게요. 지은이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주울게. 회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은을 제지했어요. 손을 살짝 내밀어 지은이 굽히려던 몸을 막았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할아버지, 조심히 계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한 줄을 적어 내려갔죠. 이지은 선행. 밤 9시가 넘어가는데도 사무실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이지은만 홀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신사업기획안 최종본이라는 파일명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마지막 문장까지 타이핑을 끝낸 지은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지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잠시 후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켜진 채 그대로였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오던 강태윤이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성이 슬금슬금 지은의 자리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지은의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민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복사창이 떴고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진행바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강태윤은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민성의 행동을 관찰했죠. 진행바가 100%에 도달했어요. 민성이 USB를 뽑으려던 순간 원본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갔습니다. 오른쪽 클릭, 삭제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민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파일창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를 켰습니다. 지은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라? 파일이 없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지통을 확인하고 검색창에 파일명을 쳐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강태윤은 청소하는 척하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민성, 기획안 절도. 다음날 오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서 직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팀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신사업 기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은 씨부터 시작할까요? 그때였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 파일이 갑자기 사라져서. 뭐, 그럼 준비 안 된 거야? 이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팀장님, 민성이 손을 번쩍 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오, 역시 최민성 씨는 다르군. 그럼 발표해보세요. 민성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기획안이 펼쳐지는 순간 지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건 민성은 여유롭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설명했죠. 이번 신사업의 핵심은 MZ세대 공략입니다. 기존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지은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자료, 저 디자인, 저 문구 하나하나가 자신이 밤새 작업한 거였으니까요. 저건 제 기획안인데. 하지만 지은의 작은 목소리는 민성의 큰 발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팀장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어요. 최민성,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이런 게 바로 프로의 자세지. 다들 본받도록.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민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성 씨, 그거 제 기획안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작업하던. 민성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 있어? 네 컴퓨터엔 없잖아. 그건 누가 삭제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파일 관리도 못하는 게 무능한 거지. 여기선 결과가 전부야. 민성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지은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능한 건 죄야, 이지은 씨. 그리고 누가 믿겠어. 신입이 그런 퀄리티 높은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지은은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강 회장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성의 오만한 표정, 지은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 차갑게 내뱉은 말들.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후 3시.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성이 동기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민성은 여전히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세면대 쪽으로 걸어가더니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죠. 그때 동기 A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성아, 아까 그 기획안 진짜 네가 만든 거 맞아? 민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획안 지은이가 만든 거 맞아. 그래서? 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왜 안 돼? 회사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눈치야. 눈치 빠른 놈이 살아남는 거지. 동기 B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은이 얼굴 봤어? 완전 울상이던데. 민성은 세면대에 기대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쟤는 어차피 오래 못 버텨. 봐봐, 벌써 울상이잖아. 이 바닥에서 착한 애들은 다 망해. 그리고는 손을 씻으며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강 회장을 떠올렸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 봤냐?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진짜 꼴불견이야. 야, 그래도 그렇지. 회사의 기생충들이야. 저런 인간들은 발표도 싸.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 바로 그 순간 화장실 안쪽 칸안에서는 변기 뚜껑 위에 올라가 숨어있던 강 회장이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온몸으로 분노를 참아내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성 일행이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지자 회장은 천천히 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꺼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최민성, 인간 모독 발언. 저녁 7시, 강성그룹 본사 옥상. 퇴근 시간이 지나 건물은 고요했지만 옥상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3일간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던 그 남자, 강태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깔끔한 화이트 셔츠 차림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곧게 펴진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이건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명백히 이 건물의 주인이었죠.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만 올라오시죠. 이제 충분히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아직 덜 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죠. 최민성이란 친구,
3일간의 기록이야. 비서실장이 수첩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작게 신음을 흘렸답니다. 이런, 수첩에는 최민성이 3일간 저지른 모든 갑질이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청소부를 무시한 발언, 폭언, 업무 방해, 심지어 다른 직원들을 괴롭힌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강태윤이 수첩을 도로 받아들며 입을 열었어요. 내일 오전 9시. 최민성. 그리고 이지은. 내 방으로 보내.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둘 다입니까? 응. 둘 다 불러야 해.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쪽은 벌을 받을 사람, 한쪽은 보상을 받을 사람. 그 대조가 내일 아침 그의 방에서 펼쳐질 거였죠. 강태윤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 비서실장은 강태윤의 그 표정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눈빛, 저 미소는 분명 누군가를 사냥하러 가는 맹수의 그것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윤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 그 아래 어딘가에 최민성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사람. 강태윤의 입에서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민성. 내일 봐서 반갑겠군. 다음날 오전 8시 강성그룹 본사 로비에 최민성이 들어섰어요. 오늘따라 민성의 표정이 유난히 밝더라고요. 어깨를 쫙 펴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이미 승진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했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민성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전 9시 회장실 출석 바람 비서실. 뭐야? 회장실? 민성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민성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민성은 곧장 사무실로 올라가 동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야, 야들아. 나 회장실 간대. 헐, 진짜? 대박인데. 무슨 일로? 민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내 기획안 때문이지. 회장님이 나한테 직접 칭찬하시려나 봐. 아, 이거 승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동기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민성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이지은의 핸드폰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도착했답니다. 지은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나도 회장실로 오래. 목소리가 간신히 나올 정도로 작고 떨렸습니다. 민성이 지은의 말을 듣더니 피식 웃으며 다가왔어요. 너도? 아하, 회장님이 너를 보조 설명자로 부르신 거겠지. 내가 발표할 때 옆에서 자료 넘기는 역할 말이야.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는 가서 내 발표 보조나 잘해. 알겠어? 회장님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민성은 비웃음을 지으며 지은의 어깨를 탁 치고는 화장실로 향했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민성은 머리를 다시 꼼꼼하게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더니 넥타이도 풀었다가 다시 단정하게 고쳐맸죠. 민성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성, 너는 성공한다. 너는 할 수 있어. 오늘이 바로 너의 시작이야. 오전 8시 55분 강성그룹 최고층 회장실 앞 복도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민성과 이지은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민성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지은은 손을 꼭 쥔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긴장되지? 나는 전혀 안 돼. 오히려 기대돼. 저는 왜 부르신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겠죠? 에이, 걱정 마. 너는 그냥 내 말 받아주기만 해. 알았지? 회장님이 너한테 뭐 물어보면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돼.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성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얼음처럼 맹랭했죠. 최민성 씨, 이지은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시죠. 민성은 재빨리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고 재킷 깃을 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지었죠. 드디어 회장님 앞에 서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반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거대한 회장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육중한 원목문은 마치 성의 대문처럼 위압감이 있었죠. 비서실장이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성은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최민성,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그 순간 민성의 말이 뚝 끊겼어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두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민성과 지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한가운데는 최고급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의자가 창문 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앉은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답니다. 민성은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키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어요. 회장님, 신입사원 최민성,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민성은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옆에서 지은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지은입니다. 하지만 의자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1초, 2초, 3초 고요한 침묵만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죠. 민성은 허리를 숙인 채로 땀이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뭐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의자가 아주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민성은 고개를 살짝 들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강성그룹의 전설적인 회장님을 뵙는구나. 눈빛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긴장된 미소가 걸렸죠. 의자는 계속해서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돌아왔어요. 민성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민성의 표정이 그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눈은 점점 커졌고 입은 어느새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죠. 회장 의자에 앉은 사람, 그건 바로 커피 얼룩이 그대로 말라붙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민성은 눈을 깜빡이며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분명 회장실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했거든요.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거대한 회장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성의 입에서 어색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업복 차린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민성을 뚫어줘라 응시할 뿐이었죠. 회장님은? 민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회장실에 회장이 없고 이상한 노인만 있으니 완전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민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성의 뇌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 잠깐만.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민성의 시선이 강 회장의 가슴팍에 멈췄죠. 거기엔 아까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쏟았던 커피 얼룩이 똑같이 찍혀 있었어요. 민성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서 있던 지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성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이상한데, 경비. 민성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민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여기 이상한 노인이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민성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사람 끌어내라고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재빠르게 민성을 제지했어요. 최민성 씨, 목소리가 차갑게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민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비서실장은 강 회장을 향해 깊숙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꿀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민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면서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커피 얼룩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민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답니다. 자네 3일 전 나한테 뭐라고 했지? 민성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존재감이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죠. 냄새나는 늙은이. 그랬지? 민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은 민성 바로 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내가 냄새나나? 그 말에 민성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한편 지은은 상황을 파악하고 눈이 커졌답니다. 저분이 회장님? 3일 동안 자신을 도와주던 그 청소부 아저씨가 바로 강성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회장은 지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지은 씨는 저쪽 소파에 앉아있게. 그리고 다시 민성에게로 고개를 돌렸을 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자네는 여기 서 있어.
강태윤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최민성을 내려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민성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뵙고 몰라봤어? 3일 동안 매일 봤는데? 그 한마디에 민성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무릎이 바닥에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죠. 살려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달라고? 재밌는 말을 하는군.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자네는 3일 동안 날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잖아. 민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마를 바닥에 태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요. 강태윤은 책상에 기댄 채 민성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무릎은 이럴 때 꿇는 거야. 자네 무릎이 닳도록 빌 일이 생겼어. 민성의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이지은은 벌벌 떨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회장은 잠시 민성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 무릎 꿇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네. 회장실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책상 위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잔을 집어들었답니다. 그 순간 민성의 눈이 커피잔에 고정되더니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천천히 민성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구두 소리가 회장실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민성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성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온몸을 웅크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회장은 민성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손에 들었던 커피잔을 천천히 기울였어요. 철벅. 갈색 커피가 민성 앞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튀어오른 액체가 민성의 바지 끝자락을 적시더니 얼룩이 번져나갔죠. 이런, 내 손이 미끄러졌네? 민성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쏟아진 커피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 안 보이나? 좀 닦지? 민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커피를 닦기 시작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어요. 회장은 그런 민성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뜨겁지? 근데 이 정도면 참을 만하지. 민성의 손이 멈칫했어요. 3일 전 자네가 내게 쏟은 건 이것보다 훨씬 뜨거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성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민성은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어요. 흐느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이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민성의 어깨는 작게 떨렸죠. 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잠시 후 민성이 겨우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다 닦았어? 그럼 이제 세탁비 계산해 볼까? 강태윤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구겨진 수표 5장을 천천히 꺼냈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민성을 내려다보며 그 수표를 손가락 사이로 펼쳐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지 기억나나? 민성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순간 수표를 본 민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자네가 3일 전에 내 얼굴에 뿌린 거야. 회장은 그 말과 함께 수표를 민성의 얼굴을 향해 툭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수표가 민성의 얼굴에, 어깨에,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그 수표들을 보며 민성은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답니다. 이거면 세탁비, 아니 퇴직금 되고 남겠지. 회장은 마지막 1장을 민성 앞에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재수없게. 바로 그 말이었어요. 3일 전 민성이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수표를 던지며 했던 그 말 그대로였죠. 민성은 떨어진 수표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그 수표 가져가. 자네 마지막 월급이야.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된 자료 가져왔습니다. 강태윤은 비서실장에게서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더라고요. 그리고 민성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와 강태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태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바로 이지은의 기획안 원본이었습니다. 강태윤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더니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은 씨, 이게 자네 기획안 맞지? 지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확인했어요. 자신의 손글씨 메모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들. 밤새 고민하며 수정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본이에요. 언제 만들었나?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작업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새벽까지.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엔 창백해진 얼굴의 민성을 향해 천천히 물었습니다. 최민성 씨, 자네는 이 기획안을 언제 발표했지? 민성은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어요. 그건 어제 아침 회의에서 발표했지. 이지은 씨 컴퓨터에서 파일 훔쳐서 말이야.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민성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강태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뭔가? 태블릿 화면에는 사무실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어두운 사무실. 그곳에 최민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지은의 자리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지은의 컴퓨터를 켜더니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민성의 얼굴도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죠. 민성은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강태윤은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손으로는 우리 회사 문고리도 잡을 수 없네. 회장은 민성을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네는 해고야. 그것도 즉시 해고. 민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할 걸세. 민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산업 스파이요? 저는 그냥 실수로. 실수. 남의 기밀 기획안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발표했어. 이게 스파이가 아니면 뭔가.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법무팀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고소 절차는 오늘 중으로 진행됩니다. 민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회장님. 일하고 싶어? 자네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못 써. 회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업계에 자네 행적 전부 공유할 거야. 다른 회사들도 자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하니까. 민성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싹 사라졌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도 취직을.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난 더 이상 상관없어. 회장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때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했던 최민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한 명의 패배자뿐이었죠. 민성은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닥에 이마를 뒀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꽁크, 꽁크, 꽁크. 이마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다 민성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살짝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애원하는 민성. 하지만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그게 뭔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자네가 나한테 커피 쏟을 때 용서를 구했나? 그때 내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회장의 말에 민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남의 기획안 훔칠 때 양심이 아팠나? 이지은 씨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걸 자네 이름으로 냈을 때 말이야. 민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민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는 3일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 청소부를 인간 취급도 안 했고 괴롭히는 게 재밌다는 듯이 웃었지.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살려달라? 너무 늦었네. 민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경호원 불러.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민성이 기어가듯 회장의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으로 민성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쓰레기 당장 내다 버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민성에게 다가갔죠. 민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민성의 말 따위는 듣지도 않았어요. 한 명은 민성의 왼팔을, 다른 한 명은 오른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민성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은 민성을 그대로 들다시피 해서 회장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활짝 열린 회장실 문 너머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복도 양쪽으로 전 직원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였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민성을 향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오해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민성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그냥 질질 끌고 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내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 최민성 아니야? 신입인데 완전 잘난 척하던. 맞아. 회장님한테 커피 쏟은 사람이래. 고의로. 나 들었어. 기획안도 훔쳤대. 다른 신입 거를. 진짜? 와, 완전 사이코잖아.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성의 절규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경호원들이 민성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민성의 창백한 얼굴이 사라졌죠. 복도에 남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답니다. 완전 망했네. 이렇게 끌려가면 재취업도 힘들 텐데. 당연하지. 회장님한테 찍혔는데. 회장실 안에서 지은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성이 끌려나간 회장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어요. 지은은 소파 끝에 조그맣게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그 압도적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윤 회장이 천천히 작업복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옷깃 스치는 소리는 계속됐죠. 회장이 낡고 얼룩진 작업복을 벗어내자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드러났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고급 화이트 셔츠, 그리고 그 위로 걸쳐진 맞춤 제작 베스트. 작업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세련된 분위기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회장은 집무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네이비 컬러 넥타이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능숙하게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죠. 매듭이 완성되자 회장은 천천히 지은이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회장이 지은 앞 3m쯤 되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무서웠지?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혹했던 그 톤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죠. 지은은 어깨가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지은 씨, 고개 들어봐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부탁에 가까운 정말 부드러운 말투였죠. 지은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가 회장과 마주쳤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아까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답니다. 3일 전 복도에서 날 도와줬죠? 기억나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3일 전 복도, 그 청소부 아저씨가.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거든요.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급스러운 슈트 재킷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자네 손수건 아직 가지고 있어. 그의 손에서 하얀 손수건 하나가 나타났어요. 3일 전 지은이 건넨 그 손수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끗이 세탁되어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그 손수건을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 자네 거지?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손수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분명 자신이 청소부 아저씨에게 건네줬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죠. 구석에 작은 자수로 새겨진 자신의 이니셜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직접 세탁해서 가지고 있었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고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자네가 닦아준 건 내 옷이 아니었어. 이 회사의 양심이었네.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꾹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고맙네, 이지은 씨. 저는 당연한 일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회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없는지 알아? 자네 같은 사람이 귀한 거야. 회장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죠. 이거 자네 거야. 이게 뭔가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첫 줄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답니다. 비서실 직속기획팀 발령. 이게 무슨...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죠.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직속 기획팀으로 출근하게. 준비 기간 일주일 주겠네. 저 같은 신입이 비서실에... 회장은 지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의 기획안 아주 훌륭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이었지.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그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최민성의 갑질, 청소부 아저씨를 위해 나섰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었다는 충격,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야. 실력과 인성 둘 다 갖춘 인재는 흔치 않거든. 지은이 재빨리 눈물을 닦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거야.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도 따뜻한 미소로 축하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지은 팀원님.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은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하고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지은은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씩 웃었어요. 지은이 회장실 문을 닫고 나가자 넓은 공간에는 강태윤 회장과 비서실장만 남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일이었어.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어요. 고생? 아니야. 배웠지. 비서실장은 말없이 회장의 옆에 섰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성 같은 사람 앞으로도 나올 거야. 그때마다 이지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천, 얼룩진 자국들. 그 옷에는 지난 3일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회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 옷 버리지 말고 보관해둬.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심 위로 회장의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